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상돈 안경환 교수의 공동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추진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이 지금 갈 길을 잃고 미루에 빠져 있습니다. 두 분 초대해서 대담하려고 합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 카드. 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진보 패널로 분류한 분이니까요, 박상병 박사님. 네. 박사님은 이상돈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이상돈 교수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자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예.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내부에서 찾으면 또 정파 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의 비판을 받는 거죠. 예. 외부에서 모시고 해야 됩니다. 예. 외부에도 아주 외부가 돼버렸어요. 예. 그냥 외곽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외곽이 아니라 전혀 반대쪽에 있는 네. 이거는 일종의 부정적으로 보면은 무슨 혈액형에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예. 들어와서 당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풀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상돈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에 간판으로 가는 걸 본인은 원하겠습니까? 원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예.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길을 터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본인도 일종의 나름대로 그 명예라든지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예. 이 야당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하겠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무런 의견 조율이 안 된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만 만약에 당내 조율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본 거예요. 예. 당내 조율이 박영선 위원장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걸 조율하지 않고 그냥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대목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재인 의원한테는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비대위원장 안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할 때 적어도 몇 명군을 만들어 가지고는 내가 최종 선택을 하든 나한테 믿어달라라고 예.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절차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의원들한테? 의총에서 제가 한 5명 정도를 비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예. 한 5명 정도 이제 섭외를 하고 있다. 외부 인사다. 그리고 특정 정파에 연결되면 또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분 아니다. 한 5명 정도 얘기하는 다음에 내가 만나보겠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좋다. 비대위원 기껏해야 내년 2, 3월까지입니다. 예. 그런 절차를 받고 난 다음에 영입을 했으면은 다른 말이 없을 텐데 예. 그 얘기도 하지 않고 한두 명 하던 얘기만 하고 본인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 이거는 명색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예. 쉽게 어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상돈 교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말만 나갔다가 그러니까 예. 이런 어떤 이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이 방식에 있어서 너무도 좀 미숙하고 아마추어 같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더십의 문제가 자꾸 일고 있는 건데 예. 제가 볼 때 그 절차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이상돈 카드가 적절한가, 또 문재인 의원이 알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허성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안경환 교수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에서 그걸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건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그 대선 캠프 때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상당히 그 했었죠. 민주당하고 예. 민주당의 어떤 칼라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여러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인권위원장 했었고요. 그렇죠. 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갑니다만 네. 이상돈 교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돈 교수를 만약 영입하려고 했다면은 적어도 우리 박상돈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왜 이상돈 교수밖에 안 된다. 이 교수 아니면 우리 당의 계획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뭔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무엇에 쫓기길래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깜짝 발표를 저렇게 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 정말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말 비대위원장을 이상돈 교수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정말로 이 야당을 정말 한번 개혁을 해보고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당내에서 지금 쫓기는 상황과 예. 또 당내에서 계파 간의 갈등 속에서 자기의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하고 소통이 가능한 자기 사람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차후에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또 뭔가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인물을 세우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상돈 교수도 불행입니다. 이상돈 교수는 왜 불행이냐. 예.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상돈 교수는 이미 벌써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회 위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 위원 교수인데 그분이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념적으로 조금 이렇게 분할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진보와 보수가 연합된 상황인데 보수 쪽에 어떤 계획을 하다가 다시 또 진보 쪽에 가서
어떤 개혁을 하기 개혁 위해서 전문가인가 위원한다. 보죠, 뭐. 그러면 개혁 전문가. 이 지금 이상돈 의원은 그 비대위 전문가입니까? 근데 그렇게 비대위 전문가인지 너무 개혁 그걸 전문가인지 안 그건 돼, 좀- 맞아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예. 이념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 가지고 강연합니다. 예. 얼마나 강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또 새누리민주연합에서 강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 허 교수님도 강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는 정치의 영향이 커지는 거는 상대 쪽에 있는 인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 맞는 겁니다. 혁신과 당의 외연을 넓혀가는 측면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맞는데 그래서 이상돈 교수는 어떤 인물이냐 제대로 보면은 다만 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뭐 1등, 2등 공신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자존심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존심의 문제를 이미 넘어서야 됩니다. 예. 그 자존심까지 든지 뼈를 깎는 고통을 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자존심 문제입니까? 당을 제대로 기획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 뭐냐면은 이상돈 교수는 당내 문제가 개파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탈개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개파가 핵심적인 문제다. 그럼요. 이 문제를 짚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매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개파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댄다고 얘기하니까 개파 문제에 손대면은 두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상돈 교수가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그 개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해결한 것이 아니라 네.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비대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 혁신의 로드맵을 짜는 거죠. A, B, C를 짜는 겁니다. 그거는 비대위를 만들었던 근본 이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가 그들 청산에 나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년 전당대회를 위한 조강특위를 만드는 거예요. 조직 강화 특위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년 전당대회 나설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이상원 교수 나왔을 때, 이 교수가 그 수락을 했을까? 당 내외에서 이거 힘 실어주지만 않을 텐데 힘 실어줬는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락도 제대로 안 됐고 당내 의견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는 또다시 그냥 무산되고 말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념의 문제 또는 어느 당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의 핵심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느냐.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외국인들도 저는 수입해도 된다고 봐요. 히딩크라도 불러오죠. 저는 그 조금 정도입니다. 우리 저 박 교수님 교수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이라는 거는 지도부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원들이 있습니다. 당원을 깔고 지도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비대위원장이 당을 혁신을 하려면은 당원들과 지도부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 혼자만 기억하겠다고 자기 혼자만 동키호테처럼 기억한다고 해서 그 기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십니까? 안경환 교수의 말을 잘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안경환 네. 교수가 예. 거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안 하겠다. 역량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당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목수가 집을 지으러 목수가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형제간에 땅 싸움도 있고 어디다가 땅을 줄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료를 살라니까 그 재료도 다 형제간에 다 틀립니다. 나는 빨간색, 너는 노란, 뭐 작은 아들은 빨간색 이렇게 다 다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목수가 집을 짓겠냐 이 말이죠. 아니 근데 이상돈 저거- 교수는 뭐 그 들어오라고만 하면 가서 한번 집을 지어보려고 그거는 이상돈 의지는 교수의 있었던 얘기죠. 적어도 이상돈 교수가 그 얘기를 하려면은 거죠. 예. 적어도 자기 생각이 뭔지를 먼저 밝혀줘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혁신하겠다는 자기 발상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뭐 조강특위를 해서 앞으로 뭐 전당대회를 하든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거지. 이사님 그럼 제가 이걸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진보와 보수의 그 양축으로 한번 가보겠다, 공동위원장으로 가보겠다. 그 구상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상에 불과하다. 예, 왜냐하면은 보수는 보수에 갈 길이 있고 진보는 진보가 갈 길이 있습니다. 자기 색깔을 확실히 가진 상태에서 일정한 변화를 두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예. 자기 색깔 가지고 버려가면서 혁신하겠다? 그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아예 야당발 정계 개편을 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아주 뒤섞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자, 오늘 허성우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 야당의 그 강경파 그분들하고 비슷한 맥락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양쪽에 제가 좀 헷갈립니다 오늘.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홍 교수님이 갑자기 저런 말씀을 예. 보수는 보수에 갈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보수 혁신이
생존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보수가 진짜 보수 별로 없습니다. 진짜 혁신 별로 없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보수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입니까? 그런 얘기가 할 것이 아니라 예. 새누리당 안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도 있고 형편없는 국회의원도 있는 겁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섞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템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내부의 핵심적인 당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온전한 대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한 몇 개월 하고 그만둘 비상 상황에서 그 비상 상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념이 뭐가 문제입니까? 출신적이 뭐가 문제며 누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괜찮다. 예. 그런데 내용의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절차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적어도 당내 의총을 통해서 그런 정도 자기의 한 2번 실패를 했잖아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그러면은 이 문제만큼은 워낙 중대한 문제니까. 그러면 제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외부 인사 중에서는 비공개로 A, B, C, D 정도를 지금 섭외하고 있다. D 정도를 공동으로 하는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은. 그 얘기해서 하면은 의총에서 하면은 금방 다 새 나갈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새 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비공개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공개로 얘기하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새 나가는 문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만약에 일을 추진했다고 얘기하면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덜 비판을 받는데 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예. 갑자기 외부 인사를 발탁을 해버리니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해버리니까는 타수 의원들은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는 그 거죠. 절차 제가 문제인데요, 이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네. 제가 이제 그 선진당의 부총장을 하면서 이제 전략기획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도 해봤습니다 제가. 아, 그러셨군요. 예, 하면서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박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당에 들어가 보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외부에서 위원장을 영입할 정도 되면요, 위원장이 영입이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당내에 있는 전체 기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핵심 그 주요 당직자들을 모아서 자 이런 분을 우리가 영입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선을 보입니다. 그분이 와서 그리고 간단하게 그 뭐 이상동 교수는 이상동이 와서 내가 갔으면 적어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는가 이렇게 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됐다 뭐 저 정도면 되면 우리도 다 동의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러면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박영선 위원장은 그런 절차는 좀 둘째치고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과 지도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비대위원장을 물색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무조건 뭐 강경파들이 반발한다. 이 반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감대를 형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인물에 대해서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나는 볼 지적하는 때는요, 거죠. 이사장님, 그 절차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도 박영선 위원장이 그 앞서 실패를 겪었었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마도 당내 최대 주주라고 생각되는 문재인 의원을 만나서 미리 뭐 사전 동의 같은 암묵적인 그걸 거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네. 문재인 의원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줬다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근데 저는 만약에 암묵적인 동의를 어느 정도라도 해줬었다면 그런데도 강경파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반발했다면 또 이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읽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예. 왜 문재인 의원한테만 그 얘기를 하죠? 다른 의원은 급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예. 문재인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서 만약에 오케이 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예. 그럼 친노 인사한테 맞는 인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런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뭔가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정확한 입장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각 정파를 뛰어넘는 발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그냥 바로 전당대회를 하지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 비상대책위원회 안에서 적어도 이 A, B, C, D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공감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뭉개뜨려버리면은 비상대책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문재인 의원부가 나왔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허가를 맡을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상돈 교수라든지 나머지 이 뭐 안경환 교수라든지 등등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영입할 때는 얘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렇고
두 교수도 그렇고 문재인 의원도 그렇고 당내도 이 당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이상동 교수가 어떻다, 안기환 교수가 어떻다가 아니라 그런 인물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정할 때의 이 방식 자체가 너무도 미숙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설사 좋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난타를 당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능력이 있다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 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왜? 비대위원장도 들고 있고 원내대표 들고 있다 보니까 차기 전당대 플러스 20대 국회의원 공천까지도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을 자꾸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사람 심으려고 생각하면은 정치민주연합 망합니다. 이상동 교수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인 사람입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절차상을 무시하는 이유가 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예. 거죠. 상대적으로 적어도. 이제 당내 기반이 그렇죠. 없으니까 좀 당내 기반이 자기가 좀 없으니까 할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그런 얘기죠. 자기하고 뭔가 공감이 되는 사람하고 뭔가를 자꾸 내세우려 하다 보는 그런 거지. 그래서 절차상 이런 걸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뭐 문재인 의원한테 뭐 허락을 받아놨는지 그거는 지금 둘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뭐 문재인 의원이 허가에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 하고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자, 두 분이요. 어쨌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위기의 야당을 어쨌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당이 잘 되고 또 야당도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야당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위기의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좀 이끌어갈 리더십은 그러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류의 인물이 좋겠는지 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언을. 혹자는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 모셔와도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앞소리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웃을 일이 아닌데 좀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뭐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나와서 그 야당 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 솔직한 문제는 정파 문제입니다. 그 정파 문제 핵심은 뭐냐면 다음 총선과 직결되었습니다. 총선 때 공천권 놓지 않고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공천권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싸움입니다, 지금은. 이 싸움을 뛰어넘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뛰어넘는 싸움이 이상동 교수 카드를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무산됐습니다만. 그럼 예.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바로 전당대회를 하면 됩니다. 아, 대표 뽑자. 예. 바로 전당대회를 뽑아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2년 동안 임기를 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공천권 행사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공천 문제는 한참 뒷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면은 2년 임기를 뽑고 지금 당이 말 그대로 가장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를 맡는 겁니다. 자기를 선당 후사입니다. 당을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럼 예. 누굽니까? 문재인 의원이 나와서 맡으라는 얘기예요. 당의 가장 큰 주주고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허락을 받을 정도로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당에서 국영원 기소할 겁니까? 계속 대리인 내보낼 겁니까? 나와서 당을 추스러난 다음에 총선도 있고 대선이 있는 겁니다. 예.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솔직한 저는 대안이 모색될 것이다. 이렇게 예. 예, 뭐 저도 뭐 그거 같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자꾸 그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데 이런 데 골머리 할 게 아니고 일단 당을 추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일단 당내를 추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자꾸 원외위원장을 영입할 게 아니고 원외에서도 이 야당의 원로들도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임시 비대위원장이라도 맡겨서 당을 우선 일단 추스리고 나서 예. 당이 어느 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여 관계가 일단 정상화가 되면은 그때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또 나와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원외에서 위원장을 데려와서 당외에서, 뭔가 당외에서. 당외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저는 우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우선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 지금 정기 국회도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야당의 원로 중에서도 아주 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모셔와갖고 우선 위원장을 시키고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당이 추스려지면은 예. 그때 새로운 비대위원장 뭐 원외든 외부에서 데려오든 그거는 추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당내부터 먼저 추스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허성우, 박상병 두 분 박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